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제가 지금 얼굴이 좀 많이 탔죠. 어제 광화문 현장에 다녀왔는데 한 몇 시간 햇볕을 받으면서 서 있다 보니까 이렇게 얼굴은 좀 탔습니다만은 지금 마음은 아주 상쾌합니다. 제가 할 일을 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약간이나마 0.001%라도 힘을 보탰다는데 자부심을 가집니다. 여러분 계속 같이 합시다. 자, 속보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임박했습니다. 그에 맞춰서 미국의 7함대 전력이 대폭 증강됐습니다. 관련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신인균의 국방TV 계속 변화되는 한반도 소식 가장 먼저 정확하고 신속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북한이 바로 10월 10일입니다. 당 창건 기념일이에요. 북한 조선노동당이 창건한 날인데 이 날이 김일성의 생일, 김정일의 생일과 더불어서 가장 큰 명절로 북한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 창건 기념일을 즈음해서 그동안 각종 도발들을 해왔었는데 오늘 이 당 창건 기념일을 즈음해서 지금 미사일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를 획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은 10월 9일 밤늦게 찍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찍 보신 분들은 아직 미사일 발사가 안 됐을 수도 있고 이 영상을 좀 늦게 보신 분들은 지금 혹시나 미사일이 발사된 이후에 보실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0월 9일입니다. 10월 9일 날 새벽이죠. 10월 9일 새벽 3시 50분에서 새벽 7시 사이에 일본의 가데나 기지에 RC-135S 코브라볼이 동해 상공에 정찰 비행하고 왔다 갔다 한 것이 항적 정보에 노출이 됐습니다. 자, 이 코브라볼 이 정찰기는 어떤 임무를 가지고 있냐면은 탄도미사일을 쐈을 때 그 탄도미사일의 궤적을 정확하게 추적하는 것이 바로 이 코브라볼의 임무예요. RC-135S인데 RC-135W 리벳 조인트 같은 경우는 미리 이제 감청, 통신 감청, 신호 정보 감청, 수집 이런 걸 통해서 북한이 사전에 뭘 하려고 하는가를 사전에 정보 분석을 하는 것이고 이 코브라볼 같은 경우는 이제 탄도미사일을 쏘면 그것이 어디로 날아가는가 하는 이 미사일 방어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사드라든지 또는 이지스 레이더라든지 이런 것과 같이 이제 미사일 요격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10월 9일 새벽에 한반도 쪽으로 갔다가 지금 다시 일본의 기지로 돌아왔는데 그동안 우리가 보면은 북한이 새벽 4시, 5시, 6시 이 어간에 미사일을 쏘는 것들을 봐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나 이번에도 지금 새벽에 쏘려고 하는 것이었다라고 보면 이제 10월 9일 날 혹시나 해서 한번 갔다 왔고 10월 10일이 핵심적인 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만 있냐? 아닙니다. 바로 탄도탄 추적함 하워드 로렌젠이라고 하는 이 X밴드 레이더, 지금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아주 큰 구조물이 있는데 이게 바로 X밴드 레이더예요. 탄도탄을 추적하는 X밴드 레이더인데 이게 일본 사세보로 왔다가 사세보에 기항하고 있다가 10월 9일 날 오후 5시에 지금 이렇게 동해로 진입해서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오후 5시에 동해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날인 10월 10일 탄도미사일을 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코브라볼이 정찰을 하고 사전 정찰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10월 10일 지금 제가 이 영상을 보내드리는 이 시간에 지금 코브라볼이 다시 정찰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워드 로렌젠은 당연히 지금 10월 9일 날 오후 5시에 동해로 들어갔으니까 동해에 현재 있을 것이고요. 코브라볼은 지금 이 시간에 탐지를 하러 지금 동해 상공에 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있냐? 아닙니다. 10월 9일입니다. 역시 여기에 항공자위대 제1고사군의 패트리어트 3, 팩3 미사일이 도쿄에 전개가 되어 있는 모습이 지금 보입니다. 일본은 훈련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도쿄에 있는 공원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팩3 같은 경우는 사정거리 한 25km를 요격할 수 있지요. 그래서 도쿄 중심가의 공원에 갖다 놓고 도쿄 중심부에 혹시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날아오면 이것을 요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도쿄의 패트리어트 3 미사일까지 가고 또 그동안 오지 않았던 하워드 로렌젠, 코브라볼 이런 것들이 온다는 것은 뭐 북한이 익스칸데르 미사일 쏘고 뭐 대구경 조종 방사포 쏘고 이런 거 할 때 하워드 로렌젠 그 X밴드 레이더 군함은 레이더 군함은 오지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는 그 왔다라는 것은 뭔가 혹시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즉 일본을 때릴 수 있을 만큼의 사정거리가 되는 미사일 뭔가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미사일일까? 일본을 때릴 수 있으면서 또 미국과 지금 협상이 결렬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게 정치적 압박을 주면서 그러면서 미국이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야 이거 가지고 지금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이야기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라는 고민에 빠질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어정쩡한 사정거리의 미사일.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그동안 북극성 2형 미사일을 보여줬다가 지금까지 계속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북극성 1형이라고 하는 SLBM 즉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육상에서 쏠 수 있도록 개조한 미사일이죠. 당연히 북극성 1형을 바탕으로 만든 지상 발사형 지대지 미사일이다 보니까 고체에 연료입니다. 그리고 차량도 보면 자기들이 T-62 탱크를 개조해서 만든 이런 궤도형 발사 차량이고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북한이 새로 개조 개발한 그런 미사일이 되겠는데 이것을 지금 여기 북극성 2형을 지난번에 쏠 때 보면은 이렇게 탄도 부분이 뾰족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SLBM 쐈을 때는 그 북극성 3형 같은 경우는 탄도 부분이 둥그렇게 생겼죠. 누가 봐도 이건 다탄도미사일이다 라고 느낌이 오죠. 따라서 이번에 북극성 2형도 그런 식으로 다탄도미사일로 개량을 했던지 아니면은 정확도나 사정거리를 좀 더 개량을 했던지 이런 다른 어떤 그 추가적인 개량이 들어간 이 북극성 2형 또는 이 북극성 2형이 아니다 하더라도 뭔가 일본 정도는 때릴 수 있는 사정거리에 들어오는 지대지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은 이번에 북극성 3형이라는 이 SLBM을 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SLBM을 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저는 SLBM보다는 이번에도 역시 SLBM이 아니고 이번에는 지대지 미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제가 며칠 전에 국방TV를 통해서 역시 보여드렸듯이 지금 조인트 스타즈 지상 정찰기가 왔지 않습니까? 그 조인트 스타즈 같은 경우는 지상에 있는 모든 이 차량들 이런 것들을 다 감시해가지고 그 가까이에서는 그 사람의 얼굴까지 탐지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영상 정보나 이런 것들을 전송해주고 그리고 아파치 헬기나 또는 포병이나 또는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유도하는 지휘하는 그런 지상 공격 지휘기입니다. 따라서 과거 이 조인트 스타즈가 걸프전이나 이라크전 때 스커드 미사일 발사대 헌팅 작업을 했던 대표적인 무기거든요. 그래서 이 조인트 스타즈가 두 대나 지금 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북한이 지대지 미사일 발사 정황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그러니까 뭐 지대지 미사일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저는 SLBM보다는 지대지 미사일에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고 미사일 종류는 이 북극성 2형의 개량형일 가능성이 높고 또 이 북극성 2형을 비롯해서 일본 정도는 타격할 수 있는 그리고 만약에 북극성 2형이라면 이게 최대 사정거리 한 3,000km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괌을 때릴 수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야 이거 유엔 안보리 위반은 맞기는 맞는데 위반이다 라고 하면은 제재를 더 강화해야 되고 그러면 북한하고의 협상은 끝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그 정치적 고민을 아주 깊게 해야 되는데 그런 깊은 고민의 숙제를 미국에게 던져주는 그런 정치적 압박의 메시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북한의 이 미사일 발사 정황에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고 지금 7함대 전력을 아주 대폭 증강하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바로 6함대 그러니까 지중해에 있던 이 박서 여기 있는 이 그 항공모함 같은 이 군함이 바로 박서라는 강습 상륙함이거든요. 바로 7함대에 있던 와스프 강습 상륙함이 지금 이제 수리를 하러 미 본토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며칠 전까지는 이 7함대에 강습 상륙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박서가 지중해로부터 해서 지금 여기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10월 7일 날 이 박서 전단하고 로널드 레이건 전단이 같이 연합해가지고
대규모 이 포텍스, 그러니까 사진을 찍으면서 홍보를 하는 이런 과시 무력 시위용 행사를 지금 동중국해 어딘가에서 했습니다. 자, 여기 이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의 함상을 보시면 조기 경보기가 중간에 딱 버티고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전투기들이 딱 가지런하게 줄을 딱 서 있죠. 이것은 그야말로 거의 뭐 달력에나 찍을 수 있는 그런 화보 사진을 찍을 때의 모습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 이 박서 같은 경우도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해리어 전투기, 그리고 MV-22 오스프리 뭐 이런 것들을 아주 가지런히 딱 정렬해 놓고 사진을 찍습니다. 거의 뭐 화보급 사진을 찍은 것이죠. 이것은 바로 누군가에게 야, 우리 지금 여기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위치가 대만 인근 해상이다 라고 지금 공개를 했는데, 대만의 남쪽인지 대만의 북쪽인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모르겠습니다. 남쪽이라면은 지금 홍콩에 중국이 거의 뭐 무력으로 지금 진압을 할 어떤 가능성이 높은 그런 분위기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콩에 대해서 중국이 홍콩에 뭔가 무력으로 하지 마라, 그럼 우리 가만히 있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중국에 대한 무력 시위일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이게 대만 근처인데 대만의 북쪽 또는 대만의 동쪽에 있다 이러면은 북한에 대한 압박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뭐 북한에 대한 압박이든지 또 홍콩을 위한 중국에 대한 압박이든지 간에 트럼프 대통령 제발 압박만 하지 말고 간만 보지 말고 행동에 옮기세요. 그러니까 자꾸 쫄보 소리 듣는 겁니다. 행동에 옮기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원래 이 와스프 그 강습 상륙함이 미국으로 수리를 하러 가고, 그러면 이 와스프하고 대체를 하는 대체함이 있는데 바로 그게 아메리카라고 하는 최신형 강습 상륙함이에요. 이 아메리카는 지금 이 보시다시피 F-35B를 다량 탑재를 하고 있는데, 현재 동태평양 어딘가에서 지금 서태평양 즉 칠함대로 오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전단을 완편하고 F-35B 20대를 탑재를 한 상태로 항공모함형 지금 전력을 꾸리고 있습니다. 이 강습 상륙함들은 어떨 때는 상륙작전 주도 위주의, 그러니까 이제 헬기 위주의 장비를 꾸려서 갑판에 탑재를 했을 수도 있고, 또 작전과 임무에 따라서는 이런 전투기들을 대량으로 탑재를 시킬 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지금 동태평양상 어딘가에서 이 아메리카 강습 상륙함이 이렇게 F-35B 스텔스 전투기 20대를 탑재를 해놓고 항공모함용 무장을 하고는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동태평양 어딘가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그냥 서태평양으로 와 그러면은 열흘이면 오는 것이죠. 열흘 금방 갑니다. 그래서 이 20대의 F-35B 같은 경우는 중국의 랴오닝 항공모함보다 훨씬 더 강력한 능력, 성능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전단, 거기다 박스에는 해리어 전투기가 탑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F-35B 전투기가 탑재가 되어 있는 항공모함 버전으로 한 이 아메리카, 지금 이제 칠함대로 곧 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미국은 일시적으로 칠함대 전력을 대폭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홍콩을 위한 중국에 대한 무력 시위인지, 아니면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또 협상 결렬 이런 것들 때문에 북한에 대한 압박인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희 희망은 북한에 대한 압박이길 바랍니다. 자, 미북 협상 결렬 직후에 눈에 띄게 강화되는 칠함대 전력인데, 지금 칠함대가 얼마나 지금 이 서태평양에 득실득실하게 깔려있냐 하는 것을 지금 도표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남방 해역에 칠함대의 제15 구축함 전대가 어딘가에서 작전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 정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남방 어딘가에 지금 제15 구축함 전대의 이지스함들이 작전을 하고 있고요. 그 밑에 오키나와 동쪽 부분에서 지금 미국과 일본 그리고 인도의 연합함대들이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만 인근 해상에는 레이건 항공모함하고 박서 강습 상륙 전단이 대규모 합동 전단을 꾸려서 지금 기동 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괌 인근 해역에서는 미국과 싱가포르의
특히 이제 싱가포르의 군함들 그리고 미국의 군함과 잠수함들이 연합함대를 이루어서 같이 거기서 다시 또 훈련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일본과 인도, 싱가포르의 해군이 추가로 증원돼 있고 그리고 미국의 이 군함들이 또 항공모함과 강스 상륙함 이런 것들이 대규모로 증강이 되어서 지금 이 서태평양에 작전을 하고 있고 동태평양 어딘가에서는 아메리카 강습 상륙전단이 항모 체제를 만들어 놓고 F-35B 20대를 탑재하고 지금 훈련 중에 있는데 언제 서태평양으로 올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빨리 와! 라고 하면 열흘 만에 오는 것이죠.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서태평양의 칠함대 전력이 아주 강화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자, 군사 옵션 준비를 마친 미국입니다. 이제 준비를 마친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동영상에서 군산기지에 있는 12대의 그레이 이글 무인기가 있는데 여기에 장거리 활공 유도 폭탄을 탑재를 해서 딱 다른 데는 피해를 주지 않고 딱 죽일 놈만 죽일 수 있는 그런 무기를 또 GPS 제밍이나 이런 것들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타격할 수 있는 그 무기를 지금 실험했다. 그리고 군산에 그게 12대가 있다. 그리고 그걸 지난 8월에 실험해놓고 어제 공개를 했다. 이번에 공개를 했다. 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북한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또 제가 그저께 여러분들께 또 알려드렸듯이 미 해병대가 지금 현재 이 박서 상륙전단에 그냥 이렇게 상륙전단만 오는 게 아니고 여기에 지중해 지역에 있던 11 해병 원정대가 탑승을 해서 지금 뭐 해병대 전력도 급속도로 지금 증강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미 해병대가 이 공격 헬기들을 그리고 대형 수송 헬기들을 본토에서 지금 불러와가지고 오키나와에서 대규모 전장 증원 훈련 그리고 거기에 이제 보급기지를 만들고 적진에 보급기지 만들고 거기서 막 작전하는 그런 훈련들을 한 것을 보여줬다라는 것들을 제가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지역에 뭔가 군사 옵션 준비는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트럼프 대통령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여러 분야에서는 돈벌레다, 말뿐이다, 쫄보다, 자기의 재선밖에 관심이 없다, 미국의 위상, 세계 평화 이런 건 아무 관심 없는 그야말로 아주 수준 낮은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이 신의균의 국방TV 이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자, 지금처럼 돈만 밝히는 그런 인상을 주는 그리고 계속 좌고 오면 재고 돈 쓰기를 즉 군사력을 투사하기를 아까워하고 겁내하고 하지 말고 정말로 그동안 미국이 1차 대전 이후로 정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해왔던 그 행동을 그대로 미국의 대통령이라면 계승해서 북한의 저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 그리고 세계 질서를 위반하는 저 북한의 저런 행태들을 강하게 응징해 주기 바랍니다. 자,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SLBM, ICBM 완성하면 미국에게 기회는 없습니다. 그 오명을 트럼프 대통령 당신이 쓰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행동하십시오. 데일리 디펜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